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성격이 변했다고 수군대나요? 암산을 한번 해볼까요? 한국인은 누구나 구구단을 외우기 때문에 곱셈은 잘합니다. 그렇다면 뺄셈은요? 1998 빼기 109는 얼마일까요? 3초 안에 답하기 어려우신가요? 어제 저녁에 먹은 식사 메뉴도 기억나지 않는데 무슨 계산이냐고요? 반가운 손님이 찾아와 손님을 접대하느라 냉장고에 고이 모셔두었던 음식을 꺼내 조리하셨잖아요. 이렇게 힌트를 주었을 때 기억해내면 건망증입니다. 그렇지만 힌트를 들어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치매일 확률이 높으니 검사를 받아보세요. 만병의 예방약, 음식, 푸드 테라피입니다. 중년 이후부터 깜빡깜빡 뭔가 잊어버리는 일이 자주 생기나요? 핸드폰을 손에 들고 핸드폰 찾느라 냉장고부터 신발장까지 온 집안을 헤매시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매일 적당량씩 꾸준히 드셔보세요. 먼저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새로운 것을 배워 학습하는 기능을 도와주는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신경염증까지 줄여주죠. 호두 속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익히 들어온 오메가3, 플라보노이드, 페놀릭산, 멜라토닌, 비타민이 도 들어있습니다. 다른 견과류에 비해 이 항산화 물질들이 탁월하니 호두를 드세요. 불면증 때문에 멜라토닌 처방받아 드시는 분도 계시죠? 호두에는 이 멜라토닌도 들어있습니다. 특히나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뇌에 쌓여 뇌신경세포를 손상시켜 문제를 일으키는 알츠하이머병 아시죠? 뇌처럼 생긴 호두 추출물은 이 문제가 되는 베타아밀로이드가 엉겨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호두가 뇌처럼 생긴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죠? 이 호두는 하루에 최소한 28g을 드셔야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호두 속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렌산이 심장혈관과 뇌혈관에 좋은 오메가3의 한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호두 100g당 알파리놀렌산은 11,500mg 들어있습니다. 같은 견과류라고 해도 땅콩에는 31mg, 아몬드에는 24mg이 들어있습니다. 호두가 아몬드나 땅콩보다 약 375배 많은 알파리놀렌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호두를 하루에 7개에서 최대 9개까지 드시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 3번 3알씩 드셔도 되고 오전 간식이나 오후 간식 때 2번에 나눠 드셔도 됩니다. 중년 이후에 특히 노년에 낙상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거동이 불편해 운동 부족이 되어서도 문제지만 낙상으로 인해 몸속에 염증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낙상으로 인해 생긴 염증 때문에 치매가 생길 확률이 확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 버터 대신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드세요. 유명한 지중해 식단에는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죠. 한국식 전통 밥상에는 들기름이 올라옵니다. 산패가 잘 되기 때문에 햇빛을 차단하는 색 있는 병에 담아 꼭 냉장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들기름 속에 오메가3와 오메가6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신경세포를 형성하는 막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죠. 실제로 외국의 유명 여배우는 매일 아침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씩 먹었습니다. 이 식습관은 뇌 건강뿐만 아니라 변비와 장 건강에 좋은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매일 티스푼으로 1티스푼 반 정도 드세요. 뇌도 우리 몸의 일부입니다. 항산화 성분의 대표주자 하면 뭐니 해도 비타민C죠. 비타민C 과일로 하루에 얼마큼 먹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시어 하루에 매일 최소 권장 섭취량 이상 꾸준히 드세요. 오늘은 비타민C 과일 말고 채소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채소 중에 고추가 있습니다. 고추는 매운 캡사이신 성분 때문에 지방분해와 비만 관리 차원에서 드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위가 좋지 않으신 분은 매운 청양고추보다는 아사기 고추나 오이 맛고추를 하루에 2-3개 드세요. 고추를 먹기가 힘드신 분은 고춧잎을 드시면 됩니다. ABTS 항산화 실험에서 고추보다는 줄기가, 줄기보다는 뿌리가
뿌리보다는 고춧잎이 그 활성이 더 좋다고 나왔습니다. 고춧잎에 고추 식물의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은 항산화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항산화 능력은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줍니다. 또한 고춧잎에는 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 고춧잎 나물을 하루에 종이컵으로 하나 정도 드세요. 반찬으로 고춧잎을 나물로 삶아 들기름으로 버무리거나 올리브 오일을 넣고 볶아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메가3와 비타민C까지 한 번에 모두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카레 좋아하세요? 요새는 커큐민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죠. 커큐민은 생강과에 속하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된 폴리페놀 성분입니다. 노란색 향신료로 사용되는 카레 속 커큐미노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종양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고 특히 뇌에서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염증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렇지만 원재료인 강황을 가루로 먹기에는 흡수율도 문제지만 소화력이 떨어지는 중년 이후에는 그 양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커큐민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500mg 정도이고 염증성 질환이 있을 경우 1000mg 정도로 권장됩니다. 카레 가루에 커큐민이 포함되어 있는 비율은 제조사나 제품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보통 카레 가루에 강황가루가 4.3% 정도 들어 있습니다. 강황가루의 커큐민 함유량을 고려할 때 1000mg, 1g의 커큐민을 섭취하기 위해 필요한 강황가루의 양을 계산해야 합니다. 커큐민 1000mg을 섭취하기 위해 필요한 카레가루의 양은 775.12g입니다. 이를 티스푼으로 환산해 볼까요? 티스푼 하나는 약 5g의 카레분을 담을 수 있으니까 대략 155티스푼 정도가 됩니다. 밥수저로 52숟가락이죠. 솔직히 강황의 향이 그렇게 향기롭지는 않잖아요. 밥에 카레를 부어 먹으려다가 강황의 향 때문에라도 2번 다시 카레를 먹고 싶지 않아질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카레밥 한 그릇 먹으려다가 카레로 세수할 수는 없잖아요. 이 양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커큐민 보충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저질환이 없으신 분은 강황가루를 드셔도 무방하지만 혈소판 수치가 낮거나 혈액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카레 가루의 커큐민 함유량이 제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직접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연어는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D, 비타민 B12, 아연, 비타민 E 등이 포함되어 있어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어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뇌의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어를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권장량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5cm 크기의 한 토막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중해 식단에는 연어로 구이나 연어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연어가 싫으신 분은 우리나라 밥상에 잘 올라오는 대구로 대신하시면 됩니다. 흰살 생선인 대구는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연어와 대구에는 오메가3 외에도 비타민 B12와 비타민 D도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도 좋습니다. 겨울잠을 자기 전 곰이 연어를 실컷 잡아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 피가 빨갛게 보이는 적혈구를 만드는데 비타민 B12는 꼭 필요합니다. 적혈구가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산소를 잘 운반할 수 있으니까요. 비타민 B12는 신경세포의 기능을 유지하고 신경의 손상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밥상에 연어나 대구 한 토막씩 올리시고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세요. 소고기 스테이크, 돼지고기 수육 대신 닭고기를 드세요. 날개 달린 가금류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닭고기에는 DHA와 EP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뇌 건강에 좋습니다. 그럼 닭고기를 얼마큼 먹어야 할까요? 달게 지방이 싫으신 분은 닭가슴살을 100g씩 포장해서 판매하는 제품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권장 섭취량은 성인 남성과 여성 모두 한 번에 약 85g에서 140g 정도 크기.
그러니까 한 끼에 요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닭가슴살을 먹는 것이 적당합니다. 올리브 오일에 다진 마늘을 조금 넣어 마늘 향을 입힌 다음에 닭가슴살을 넣어 구우세요. 그 위에 미나리나 영양부추 같은 채소를 얹어 드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한국식으로 백숙을 해서 드셔도 됩니다. 이 닭고기 요리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드시는 게 좋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